네, 이번 시간 정말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자들의 수다, 일명 여기자들의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 정말 기자들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세 분 초대했습니다. 프라임경제 전지현 기자, 그리고 포브스의 김지연 기자,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실 경향신문의 이윤정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스튜디오가 환해지고요. 오늘 저 혼자라서 조금 불안하고 허전하고 그랬는데 너무 든든해요. 오늘 각오가 세 분 어떠세요? 좀 들어보죠. 전지현 기자님. 그 기자라는 곳이 좀 생소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걱정이 돼요. 좀 내 딸이 저렇게 생활을 해왔었구나 알게 되시면 정말 걱정이 커질까 봐. 근데 좀 비밀스럽게 말씀을 항상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공개하게 되는 건 아닌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실 만한 내용, 저희는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궁금해지는데 김지영 기자님은 오늘 처음 뵙죠? 처음입니다. 네, 오늘 어떤 각오세요? 예, 오늘 다 처음 뵙는 분들이고 네네. 또 많이들 또 이렇게 좀 좋은 선후배들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예, 좀 재밌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게 됐어요. 어떤 각오로? 네. 여기저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건 없고 오히려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대변해서 좀 어려운 점을 토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기자 하면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갖는 좀 몇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정말 바쁘게 물론 기자니까 뛰어다닐 것이다. 근데 또 여자 기자다 보니까 어려움도 그만큼 있겠지만 좀 성격이 이렇게 세졌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미지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기자가 됐는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세 분 다 어떻게 기자가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전지현 기자님부터 할까요? 네. 원래는 제가 과가 회계학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채은행원 되는 게 저의 최대 목표였었는데 그 몇 번 시험을 봤는데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낙방을 하다가 보니 어느덧 나이는 28을 했고 이제 기자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방대학에서 교육공무원을 좀 특수공무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하다가 더 이상 A양, B양으로 남고 싶진 않다 하다가 이제 기자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꿈을 좀 포기한 케이스였죠. 꿈을 포기했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꿈을 이루신 건 아닌가요? 후회하진 않으시죠? 근데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생각은 나지만 지금 생활이 더 좋습니다. 예. 네. 김지현 기자님은요? 어떻게? 저는 전지현 기자와는 달리 원래 기자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외부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기자와 관련된 일들만 했었고요. 이제 학교 언론고시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끝까지 기자라는 꿈을 위해서 또 이런 분들도 요새 많을 거예요.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처음부터 달려가시는 분들, 그분들도 또 김지현 기자님의 또 얘기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윤정 기자님은요? 저는 라디오 PD가 사실은 꿈이었어요. 제가 뭐 기자에겐 딱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라디오 PD 시험 보려고 언론고시 열심히 준비하는데 티오가 나질 않는 거예요. 아예 뽑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라디오 PD는 한 분이 나가셔야 그 자리에 이제 한 명을 뽑는 건데 제가 시험 보는 그 2, 3년 내내 라디오 PD를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 시험을 봤다가요. 우연히 이제 합격이 돼서 지금까지 기자를 하고 있네요. 이 세 분 다 보면은 뭐 끝까지 처음부터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김지현 기자님의 경우에는 달려오신 케이스고 또 두 분은 어찌 하다 보니까 원래 꿈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세 분 다 운명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우연히 다 그렇게 되든 아니면 끝까지 달려오든 운명이 아닐까 싶은데 또 이 기자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뭐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취재 중에 기억에 남는 분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김지현 기자님부터. 저는 아무래도 인터뷰를 좀 많이 했던 기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요즘의 대세인 박할린 씨를 초창기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이셨는데 그때 딱 인터뷰를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거는 그분이 이제 음악 감독을 하시는 뮤지컬 연습장에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그때 그냥 완전히 민낯에 화장기 없는 민낯에 그냥 머리 질끈 하나 묶고 뭐 이렇게 사진 기자가 그 카메라를 들이대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열심히 인터뷰를 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특히 명언을 여러 가지 남기셨는데 어떤 기억 남는 게
쉬운 걸 하고 있을 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억이 참 남고 지금이 되시기 그 걸음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으세요? 그 초창기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TV에서 요새 막 합창단 이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시고 그런 모습 보면은 맞아. 저런 분이실 줄 알았어. 이런 느낌 드실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막 화장도 안 하고 열심히 하셨던 게 밑거름이 돼서 그 이제 재능을 발굴하시고 그렇게 돼서 지금 대중의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낯이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아름다우셨어요. 네, 그렇군요. 이 기자님은 여행 전문으로 취재하시잖아요. 더 재밌는 일이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더 재밌는 일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뭐 기자라기보다는 운전사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하루에 뭐 1000km 운전할 때도 있으니까요. 사실 뭐 여행 취재라기보다는 여행 운전사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이장님들과 굉장히 친하고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이. 네, 저는 이상하게 이 아저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다른 남자 기자들 오면 뭐 물 한 잔 안 주는데요. 저는 항상 집에 들어와라, 앉아라 해서 뭐 1시간, 2시간 밥까지 얻어먹고 나옵니다. 정 기자님 뭐 기억에 남는 취재원 있으세요? 저는 거의 이제 인터뷰보다는 이제 홍보실 분들이랑 거의 이제 그 맡고 있는 영역이 다들 기자들이 있거든요. 홍보실 분들이랑 종종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캐릭터들이 너무나 다르세요. 그러니까 저를 바꾸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팔색조가 기자들은 팔색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저분 다 성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은 너무나 많지만 제가 그때그때 바뀌었던 제 스스로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년 전 제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 같고 2년 전 모습이 또 다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자한테는 또 팔색조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지금 나왔는데 정말 기자를 꿈꾸는 지금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준마렐라 분들도 예전에 내 꿈이 기자였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자가 특별히 갖춰야 할 조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저는 이제 일간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선배나 아니면 편집국장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자란 거는 매일매일 도전하는 거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렇게 날카로운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요즘 이 까칠한 이미지를 벗고 친절한 이 기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양의 탈을 쓴 호랑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까칠함을 벗고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글쎄 요즘에 뭐 CF에 나오잖아요. 발로 뛰겠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기 때문에 그 온라인 조금만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다 똑같은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발로 직접 뛴 기사는 그냥 봐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기자가 되고 싶은 지망생들,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직접 발로 뛴 기사가 정말 살아있고 통통 튀는 기사이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고 또 직접 그 사람이 거절해도 찾아가는 뻔뻔함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세 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뵀을 때는 이렇게 여성스러운 분들이 그랬었는데 이 발로 뛰고 정말 취재를 하시는 모습도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특집 이름이 여기자들의 수다입니다. 제가 기자 앞에 이 여자를 붙이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남자 기자는 남자 기자라고 특별히 붙이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자라는 말을 조금 안 쓸까 생각도 했지만 어찌 됐든 남자 기자의 세계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정 기자님? 예전에는 진짜 남 기자라는 말하고 여 기자라는 말을 아예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라는 말에 호칭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기자에게는 성별이 없다. 남자처럼 일을 해야 되고 남성은 또 여성이 되기도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요즘에는 여 기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 기자들, 친한 기자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여성스러워지는 기자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 기자라는 뜻은 정확히 말을 하자면 이제 그 뒷얘기지만 여 기자라는 뜻은 여성스러워지는데 이제 기자의 원래 취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녁
때 뭐 8시, 9시, 12시까지라도 취재원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게 취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딱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려는 기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자기 관리가 그만큼 철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그 근무 시간, 그러니까 취재 시간에는 열심히 취재를 하고 그만큼 성과도 좋고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면서 다음 날 준비를 하고 이게 이제 좋은 선순환 과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못 관리를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8kg 정도가 살이 쪘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가 종종 얘기했었죠. 몇 번 들었어요. 이게 8이라는 숫자가 되게 크게 와닿아서 더 그런가 봐요. 이 몸무게가 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만큼 자기 관리를 이제 열심히 못했다는 뜻도 되지만 이제 취재 시간이 저녁 늦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저는 계속 갖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추세가 여성스러워지는 여기자들 그래서 자기 관리가 똑부러지고 그리고 저녁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가 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좀 새롭고 저한테는 좀 신선하게 들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여기자들의 이미지는 이 남자 기자들한테 좀 지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술자리 남아있고 어떻게든 좀 정말 말 그대로 발로 더 많이 뛰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자기 관리가 요새는 또 철저하게 변하고 있군요. 김지영 기자님, 여기자들의 세계, 남자 기자와 어떤 점이 달라요? 사실 요즘에는 그 알파걸이라고 해서 여자 기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저도 후배들은 100% 여자 기자만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여기자가 많아졌는데 그럴수록 조금 더 이렇게 남자 기자들보다는 서열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약간 좀 뭘 이렇게 가르치거나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같이 뭐 떡볶이를 먹거나 뭐 그럴 때는 뭐 친구 언니 동생처럼 그렇게 더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서열이 더 확실하죠. 네, 더 확실하지만 또 사적으로 만나면 더 친하게 지내고 기자들의 세계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신선했던 게 요새 여자 기자들이 더 수가 많군요. 네, 훨씬 많습니다. 네, 이 세 분 아리따운 세 분 모셨으니까요. 또 사랑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정말 스튜디오가 환할 정도로 아리따운 여기자 세 분을 모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 얘기, 연애, 결혼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기자들의 사랑과 결혼, 제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 봐요. 좀 환상이 있어요. 네, 어떤가요? 이 기자님, 어때요? 아니, 저 이거 또 말씀드리기가 또 저 너무 까칠하게 보실까봐. 근데 제 주변에 예쁜 여기자들은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자라고 실 못 가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 아름다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사실상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자들이나 뭐 남기자랑 똑같이 조금 까칠하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또 신문을 밤에 찍다 보니까 그렇게 밤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이 성격 다 받아줄 남자가 흔치 않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 자아 비판을 좀 해봅니다. 기자라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름다움의 순으로 결혼을 했다. 네. 근데 그 기자라는 업무를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불규칙하고 이런 거 이해해 줄 수 있으려면 같은 기자랑 연애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제가 아는 여기자들의 뭐 10명 중 9명은 남자 기자와 또 사내나 아니면 경찰서 같이 돌다가 눈 맞아서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서 같이 돌다가? 어떻게 경찰서를 돌다 이렇게 눈이 맞는지 저도 신기한데요. 이렇게 같이 새벽 4시에 눈곱 떼주면서 이렇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윤정 기자님 좀 분발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예, 저 다시 사회부로 보내달라고 요즘에 요청 중입니다. 경찰서 다시 돌겠습니다. 예. 아니, 농담입니다. 예. 네, 김지영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보면은 요즘에 여기자들이 되게 후배들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선배, 여기자들은 시집 못 가요? 그런 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편견이 있나 봐요. 편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자들끼리는 위안을 하는데 괜찮다 하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자 사회가 아닌 다른 남자들이 볼 때, 다른 직종인 남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가 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는
편견입니다. 편견이죠. 그렇죠. 네. 네. 정말로 그 기자끼리 연애하는 경우 많아요, 주변에도?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르군요. 네. 또 환경마다. 네. 그래요? 제 주변에는 없네요. 네. 연애 혹시 안 하시죠? 네,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 네. 정말요? 네. 몰랐어요.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전지현 기자님 어떠세요? 연애. 기자의 연애, 여기자의 연애. 김 기자님 결혼하셨다는 얘기 듣고 정말 인생의 큰 숙제를 해결하셨구나. 전 너무 부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그러니까 결혼 정보 업체를 출입하는 다른 기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순위를 매긴 그 설문 조사를 한 적이 네네. 있다고 하는데 저희 기자 직종이 그 해녀보다 낮은 순위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업종, 그러니까 그분들을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오해 안 하셨으면 네네. 좋겠는데 폐마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3D 업종에 네네. 저희가 이제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서열이 조금 낮을수록 가입비도 늘고 더 네. 비싸고 연령대도 조금 문제가 네. 생긴다고 하는데, 근데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네. 많이 급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용건만 필요한 용건만 빨리빨리 얘기하려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까칠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이도 한 살 한 살 네. 나이 먹고 네네. 이런 성격을 다 받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 대화할 땐 너무 다들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도대체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받아줄 성격이 없어요. 다들 좋으신데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자라는 업무에 바쁜 업무의 특성상 좀 남자를 만나기 힘들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그 후회는 한 적 없으세요? 이민정 기자님. 저는 솔직히 합니다. 예, 하고요. 저 친구들이 다 시집 가서 지금 아이가 있거나 이제 임신 네. 중인데 집에 이제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집에서 네. 많이 같이 놀아요. 근데 아이들 뛰어놀고 정말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상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 있는. 네. 그런 거 보면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전 이 친구들 뭐 아이 보고 즐겁고 행복할 때 이제 밤새 일하고 이럴 때 많으니까요. 근데 후회해봤자 이건 제 삶이고 네. 그들 삶이고 여기서 또 행복을 찾는 게 예, 저희 건강에 좋겠죠. 예. 네. 그래도 후회 끝에 또 즐거움이 있고 괴로움 끝에 즐거움이 있다고 다들 좋으시죠. 기자 생활 다 좋으신 것 같고 크게 만족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김지현 기자님? 저는 제가 지금 기자 2003년부터 했으니까 네네. 꽤 됐거든요. 근데 해보니까요. 네. 저 주변에 직장 다니는 그냥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삶의 질이 뭐 남들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보기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딸을 낳는다면 네. 기자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강추. 딸에게. 네. 그 정도예요.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여자한테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글쎄요, 뭐 여자들이 네. 뭐 어디 가서나 뭐 네. 좀 대접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좋은 거 항상 네. 뭐 저는 제 취재 분야가 네, 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좋은 거 멋있는 거 볼 수 있고 네. 또 그 기자로서는 기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거물급들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네. 일단 만나니까요. 참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전지현 기자님 후회가 될 때도 물론 힘들 때도 있으시겠지만 기자하길 잘했다 이런 순간 언제세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물급을 네네.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현재 돌아가는 사회 이슈에 내가 가담돼 있어서 네. 그 시선을 저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제 그 뭐 업체의 회장이나 대표들을 쉽게 만날 수 없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네. 그분들한테 이제 잘못된 것과 잘된 거를 제 판단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위치가 된다는 게 저는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며칠 전에 저희 네네. 어머니가 전화를 네. 하셨거든요. 네네. 네.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야마가 뭔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가 있거나 예, 요점이 있는 것을 항상 요구를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그래서 야마가 뭔데? 엄마가 하는 얘기에 초점이 뭐였지? 이렇게 대답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여유와 느긋함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해요. 야마라는 단어가 기자분들끼리 사용하는 직업적인 방언이죠. 네. 사스마리. 어떤 뜻이죠? 그런 단어 좀 몇 개 야마가 소개해 주세요. 주제죠, 주제. 테마. 주제,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얘기를 좀 두서없이 할 때 야마가 무엇이냐. 요점이 뭐냐. 그렇죠. 사스마리는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죠. 그렇죠. 네. 저희끼리 은어로 기자 사회의 은어죠. 사스마리는 아까 말씀하신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제 사회 기자 생활을 하는 거고. 일어라고요. 사슴 뭐 이게 이제 경찰서고 마을이가 돌다 해서 경찰서를 돌다 뺑이 치다 이런 느낌으로 사슴. 근데 어떤 기자들은 사슴 알이다. 내 마음이 사슴처럼 여린데 뭐 앓고 있다 이걸로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얘기하는데 사슴 마을이 저희 회사만 쓰는 걸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전문 용어 있습니다. 쪼찡이라는 거 아세요? 쪼찡은 이제 아부 떠는 걸 쪼찡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쪼찡이 없어서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방송에서 원래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이 기자들 사이에 또 은어니까 직업적인 방언이니까 잠깐 이 재미로 소개해드렸고요. 이윤정 기자님은 또 여행 취재를 다니시잖아요. 더 좀 이 직업 선택하기를 잘했다 이런 순간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근데 저는 사실 글도 쓰고 사진 뭐 영상 혼자 다 하거든요. 게다가 안에서 이제 저희 속보도 다 쓰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사실 잘했다 이런 건 없지만 그 여행 기자 하면서 정말 좋은 게 있다면 사람들을 만나는 거 내가 거기 가서 시골 이장님, 뭐 시골 할머니들 만날 일 정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만나면서 이제 내 인생도 배우고 한 분은 이 폐광촌에 사시던 이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근데 이런 정말 인생의 교훈들을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모든 걸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이란 걸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오늘 세 분 뵈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간접 경험하면서 정말 자기 인생도 좀 풍족하게 만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릴 시간이에요. 이거 보면서 나도 여기자 되고 싶은데 이런 분들 정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기자를 꿈꾸는 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 말씀씩 전지영 기자님부터. 도전하는 직업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뭐든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도전하라. 도전하라. 김지영 기자님은요? 전 아무래도 잡지 기자이기 때문에 기획 기사가 많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잖아요. 창조적인 직업이라고 봅니다. 크리에이티브 약간 그런 감성이 많은 친구들의 많은 도전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 창조성, 도전 정신 나왔고요. 좀 창조 정신 나왔습니다. 이윤정 기자님요? 저는 일간지라서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 기자라는 직업은 사실을 신봉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의 종교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쫓을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가 믿는 거 의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진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제가 그렇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각오가 있을 때 정말 진정한 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분의 내용 정리하면 일단 도전 정신,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희생 정신과 또 의심해라, 의심해라, 진실을 추구해라. 제가 또 정리를 잘했나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이 여기자 세 분 모시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자의 세계 사실 좀 막연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솔직한 입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어요.